투자공학 주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26년 1학기 학생들이 보내준 짤 리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짤을 기부해 줄 때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주는 거 보니까 이제 자극적인 건 빼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더 최신 짤이었으면 좋겠고요. 몇몇 짤들은 제가 보내준 것 중에 선택한 이유가 꼭 재미보다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걸 좀 느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고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또 좀 선생님은 저렇게 느끼시는구나, 반대로 이게 웃기지만 웃기지 않은 짤로 받아들이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내줘서 다 고마워요. 일단 네, 이번 짤도 주식 투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원래 뭐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6개월 안에 1억을 만드는 거 2억 원을 넣으면 된다. 야, 나 1억 원 달성했어. 원래는 2억이었어 이 자식들아, 뭐 이런 건데, 그 텍스트로 있었던 시절이나 다른 사진으로 있었던 시절보다 오히려 AI로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었을 때 그 되게 진지해야 되는 극적인 상황을 만화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되게 비극적이고 뭐 이런 상황을 되게 밝게 만든다는 이런 어떤 왜곡 트위스트가 있으면 이 만화 효과의 그 장점이 드러날 텐데, 그냥 뭐 별 그 AI 짤을 쓰는 이유 자체가 그냥 깔끔하게 만든다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전이 맛깔나지 않나,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약간 그런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꼽아봤고요. 이제 김정은 짤 시리즈가 많은데요. 네. 뭐 제목학원이라고,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저도 이거 제목학원 모음으로 한번 리뷰하면서 봤었던 건데, 네, 저 돼지 먹을 수 있어? 그건 거울입니다. 뭐 많죠. 뭐 야, 이거 뭐 이렇게 망원경 들고 있는데 스텔스기는 안 보인다며? 근데 왜 보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남조선님 쌀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뭐 그래서 약간 희화하는, 지금 그리고 특히나 왼쪽 거 보면은, 위쪽 짤 보면은 되게 갸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집권 초기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벌써 많이 지났는데 거진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굉장히 지금 부풀어서 요즘 나오는 짤들은 그 김여정과 김주애까지 이제 나오는 짤들이 좀 더 많은 걸로, 네,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나. 일단 화질도 좀 굳이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봤습니다. 이 둘 다 그냥 이게 재미는 있는데 요거는 크게 막 뭐 새롭지는 않았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네, 요거는 좀 이제 얘기할 게 있어요. 자소서 짤인데, 내 자소서 이런 느낌이 직무랑 전혀 상관없는 뻘소리만 늘어놓은, 마치 수술복 입고 컴퓨터 고치는 안철수처럼 이라고 해서, 이거 되게 옛날 컴퓨터고요.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아마 뭐 램도 빠져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컴퓨터의 머더보드가, 메인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컴퓨터, 우리가 쓰는 일반 데스크탑이라기보다는 서버 렉에서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서버 컴퓨터는 있거든요. 서버 렉을 뜯어낸 그런 상태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의사시고, 의사인 시절부터 이제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한 걸로 이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가 휴대폰 쓰거나 컴퓨터 쓰면 이제 V3 에이전트가 깔리고 그러는데, 그걸 만든 회사를 차리셨죠. 그 후에 이제 정치계로 가시긴 했지만, 교수도 하셨다가, 뭐 워낙 사회적인 기여도 많이 하신 분이고 똑똑하신 분인데, 그래서 의사였는데 이제 백신이라는 것도 그 엔티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도 이제 바이러스니까 엔티바이러스라고 해서 항바이러스라고 부르다가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이제 불러서 V3, 뭐 V1, V2, V3 이렇게 버전 이름이기도 하지만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고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다 이러니까 이제 요런 컨셉으로, 그 예전에 아마
컴퓨터 잡지나 전문지에 표시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짤을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모든 캐릭터와 역사와 특징을 한 사진에 담아내는 그런 걸 한 거죠. 뭐 본인이 의도하셨다기보다는 취재를 한쪽에서, 인터뷰를 한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짤에 대해서 제 소감은 자소서가 전혀 상관없는 소리만 늘어놓는다라고 이 짤을 보면 안 되고, 방금 말했다시피 컴퓨터를 고친다. 그리고 나는 의사였다. 그리고 의사가 병균을 물리치듯이 나는 컴퓨터의 병을 물리친다.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 사진에서 다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프롬프트로 이제 AI로 라이팅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것들을 재료로 넣어서 결합시킬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성으로 발표 자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짤 좋다고 생각해요. 네, 뭐 엄청 막 번뜩인다기보다는 잘 종합을 했다. 약간 웃기면서 조금 더 웃기게 찍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 결정 모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서 가격 결정 모형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전체적인 도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살펴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거예요. 알고 있다기보다 이제 생각하는 거, 일반적으로 배당금 혹은 미래 현금 흐름, 앞에서 봤던 DDM이나 RIM 같은 모형을 통해서 요거를 우리가 주식 가격의 원천 혹은 그 주식 가치의 원천이라고 보자는 거죠. 이게 가치의 원천입니다. 네, 소스죠. 그거를 가격으로 우리가 원하는 돈의 단위로 딱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데, 그 환산을 하는 과정이 이제 할인율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때 할인율을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이자율을 쓰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써서 좀 큰 수익률을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요 알파를 정할 때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위험이란 말이죠. 주식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위험을 어떻게 반영해서 이 수익률을 어느 만큼으로 잡아야 되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의 관심사인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기대 수익률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주식 가격을 얼마로 정하느냐와 같은 얘기가 된다. 그럼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 결국은 가격을 결정하는 게 돼서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CAPM과 APT입니다. CAPM은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트폴리오 파트에서 배웠던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특히나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의 1, 2, 3단계를 배울 때 2단계 시장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 포트폴리오에는 비체계적 위험이 사라지고 체계적 위험만 남아있다. 그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줄 거냐. 왜냐하면 걔보다 안 좋은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안 쓸 거니까, 제정신이 막힌 사람이면. 그러면 체계적 위험만 우리가 고민을 할 거고 그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위험 보상 비율을 고려를 해서 요 알파를 결정하면 되고 그게 기대 수익률이 될 거다라는 게 CAPM입니다. 반대로 APT는 뭐 이렇게까지 뭐 복잡한 그런 거 필요 없고, 세상에 얘가 얘보다 더 좋은데 싸면은 그걸 거래하면 되잖아. 내가 사서 팔면 되잖아. 돈을 남겨 먹으면 되잖아. 라는 게 무차익 원리입니다. 차익 거래는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더라도 바로 사라진다. 라는 게 무차익 원리예요. 그러면 무차익 원리를 가지고 요인 모형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무차익 원리를 끼얹어 가지고 공식을 만들면 간단한 형태로, 간단한 어떤 가정으로 APT라는 게 도출이 돼요. 그걸 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구해도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인이 하나일 때는 두 모형이 거의 유사하게 되지만 방금 말했다시피 두 모형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주식의 가격 결정, 즉 다시 말해서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대 수익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정하는 모형이 두 가지가 있다. 도착 지점은 구하는 것은 똑같지만 도착 지점은 같지만 방식은 서로 다른 가격 결정 모형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그럼 살펴보죠. CAPM의 개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둘 중에 이제 처음 다룰 모형은 CAPM입니다. 카메라가 좀 삐뚤어져 쏟아지겠네. 기울기가 안 맞네. 큰일 났네. 일단 이 페이지 끝나고 다시 조정할게요. CAPM은 그 전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모든 모형이 그렇지만 우선 몇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가정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이론 가정과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이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이론의 가정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 적혀 있었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의 가정을 따르기 때문에 평균 분산 체계나 동일 정보, 동일 기대 같은 게 당연히 있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따로 적어 놓은 이유는 포트폴리오 이론의 가정만 가져온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이론의 결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의 논리도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요 메인 아이디어를 끼얹어요. 거기다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즉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R이 어떤 시장 이자율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구성되는데 이게 위험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죠. 그때 이 위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별 주식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 위험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그 체계적 위험의 크기만큼만 보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개념은 그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때 위험을 조금씩 더 가져가는 만큼,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위험 보상 비율이라고 부르죠. CAL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위험이 증가할 때 이 수익률이 더 증가하는 요 기울기가 위험 보상 비율이란 말이에요. 비율. 요 비율이 균형 상태에서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CL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CML만 가지고 할 거예요. 왜? 시장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거기에는 체계적 위험만 남아 있으니까. 그럼 개별 주식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어쨌든 우리는 위험 보상 비율이 다 똑같다. 왜?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체계적 위험은 다 마켓 포트폴리오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켓 포트폴리오가 가지는 위험 보상 비율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네. 따라서 만약에 어떤 주식은 위험 보상 비율이 더 크고 어떤 주식은 위험 보상 비율이 더 작다 그러면 다 위험 보상 비율이 높은 주식으로 갈 거 아니냐. 똑같은 위험을 부담을 해도 더 많은 수익을 주는 쪽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 요게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요 두 가지가 결합되면은 수식이 하나 나오고 그게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불리는 CAPM,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이 됩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CML과 되게 비슷한 SML이라는 게 나와요. 네, 증권시장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구하게 됩니다. 이쪽은 베타고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SML은 CML과 비슷하지만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왜 다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비교를 해볼 거고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요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나 여기에 존재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또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CAPM을 이제 단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네, 이제 CAPM 모형 노출 과정을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이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 네. 그리고 그게 모두 똑같아야 된다. 그걸 한번 이 페이지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이론 여기 지금 글자가 지금 스턴이 걸린 이유가 내가 지금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위험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생략된 부분 제가 적을게요. 이거 생략된 부분이라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배포되는 버전에서는 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 표준색으로 새빨간색을 해야 되겠지. 네.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보면은 네. 여기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고,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만 네,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돼서 체크를 해놓을게요.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분산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시장 위험이죠. 네. 마켓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자산들을 섞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젠 주식이라고 하죠. 충분히 많은 주식들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면 비체계적 위험, 분산 가능한 위험, 개별 주식 위험은 다 사라지고 체계적인 위험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체계적인 위험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은 어차피 없앨 수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고민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체계적인 위험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야 된다. 체계적인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 즉 추가적인, 그러니까 즉 초과 수익률이 주어진다는 거죠. 보상이라는 게. 네, 바로 밑에 쓴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초과적인 수익률, 더 플러스되는 수익률을 기대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가격 결정 이론의 최종 결정값인, 최종 도출값인 R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보상은 뭘 근거로 하냐면 체계적 위험만을 근거로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지만 너무 중요해서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주식 I의 위험 보상 비율이 다른 애들이랑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그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주식 I의 위험 보상 비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거냐. 방금 얘기했지만 그 주식 I가 갖고 있는 체계적 위험과 주식 I의 초과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왜 초과 수익률이냐? 위험이 하나도 없어도 RF만큼의 수익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거잖아요. CAL이나 CML 곡선을 우리가 그리면 기울기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이게 위험 크기고 이게 어떤 놈의 수익률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뺀 초과 수익률, 익세스 리턴이란 말이죠. 왜? 위험이 아예 없는 요 수준까지 와도 요만큼의 RF는 우리가 자동으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걔는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주식 I의 초과 수익률을 주식 I의 체계적 위험으로 나눠주는 거다. 그런데 앞에서 본 CAPM의 두 번째 아이디어 뭐다? 균형 상태에서 모두 같아야 된다. 요 보상 비율이
균형 상태에서는 모두 같아야 된다. 아니면은 더 비싼 애를 살 거니까. 따라서 주식 I의 체계적 위험에 대한 주식 I의 초과 수익률이라는 게 시장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을 구한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시장 포트폴리오 안 사고 주식 사겠죠. 그럼 그 주식 사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주식의 수익률이 떨어질 거예요. 비싸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주식에 우리가 요거를 알면은 결국은 이제 R을 아는 거니까 이거를 구하는 건 얘를 알면 되고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얘를 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 시장 초과 수익률은 마켓 포트폴리오의 리턴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 무위험 수익률을 빼면은 무위험 이자율을 빼면은 되는 건데 이걸 자세히 보면 우리가 비중을 WI라고 표현하면 각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가중 평균해서 RF를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의 합은 1이니까 RF를 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각 개별 주식들의 초과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 거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과 학생들의 키의 평균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과 학생들 전체 키의 평균이 160보다 얼마나 크냐라는 거는 그걸 다 더한 다음에 160을 빼줘도 되지만 160보다 큰 거를 평균해도 되거든요. 두 개가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 수익률의 가중 평균을 한 게 시장 초과 수익률이 되고요. 주식 I의 초과 수익률의 정확히는 그것도 좀 빠졌네요. 초과 수익률 기여분. 뭐 근데 이건 뭐 생략돼도 되는 말이라서 주식 I가 요 초과 수익률에서 기여하는 부분은 딱 자기 비중만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가 초과 수익률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요 정도 비중으로 시장 포트폴리오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된 거예요. 요것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안다 치면 얘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APM 도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앞 페이지 식에서 핵심이 주식 I의 체계적 위험은 도대체 그럼 어느 만큼이냐? 주식 I의 초과 수익률은 어느 정도냐가 이제 나왔으니까 주식 I의 체계적 위험은 그러면 어느 정도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시장 위험이고 시장 위험이라는 거는 시장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네. 혹은 분산으로 따지면 이거죠. 그러면 주식 I가 가지는 체계적 위험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중에서 전체의 위험 중에서 주식 I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냐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수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좀 넓게 보면 이 전체가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고 거기에 각 주식에 대한 비중이 요렇게 두 번 곱해져 가지고 우리가 분산을 전체 구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근데 시장 포트폴리오의 각 주식들이 W1부터 WN까지 W1부터 WN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장 포트폴리오의 전체 분산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부분 I번째 놈이 차지하는 부분은 이게 1번부터 N번까지 있으니까 I번째 행도 괜찮고 열도 괜찮아요. 뭐 어느 쪽이든 똑같으니까 요 I번째 행만 떼서 야 이게 1번부터 N까지 있으니까 그럼 I번째는 내 거 아니냐? 내가 예를 들어 55번이라 그러면 야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그러면 55번 행만 잘라서 나 주면은 그건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닌데 여기 있는 애들을 보면 전부 다 I와 다른 애들의 공분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가 체계적 위험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떼어내서 이 빨간색 부분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각각이 첫 번째는 W1, W2, W3, WN까지 쭉 가니까 WJ에다가 시그마 IJ를 곱한 것들을 다 모았고 여기다가 행은 지금 i번째 행만 있으니까 WI를 곱한 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요 부분이 시그마 IM이 돼요. 시그마 IM. 그러니까 i번째 주식과 m번째 주식의 M 시장 포트폴리오의 공분산이 돼요. 요 전체가 지금 아래쪽에서 요 빨간색 부분을 뜯어내면 요렇게 되는데 요게 공교롭게도 시그마 IM이 된다. 여기서 본 것처럼. 그래서 i번째 주식이 체계적 위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의 크기가 요렇게 되는데 요걸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된다? WI 곱하기 시그마 IM이 된다.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WI는 그대로 두고 요걸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i번째 주식의 비중과 i번째 주식과 마켓 포트폴리오의 공분산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잘 이해가 되는데 i번째 행을 떼내는 것까지는 너무 쉬운데 요 네모 박스, 요 초록색 네모 박스가 왜 요게 되느냐가 좀 긴가민가 하죠.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참고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 분산 공분산 매트릭스에서 i번째 행을 떼낸 부분이 정리됐을 때 왜 그게 시그마 IM인가를 제가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AI 이용해서 좀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시장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보면은 얘기했지만 이게 J로 돼 있는데 내가 분명히 I로 입력을 했는데도 이러네요. WIRI들의 합이에요. 뭐 원래 기대값 써야 되는데 ERI 써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이라는 거는 요 RI와 RM의 공분산 우리가 지금 요걸 하는 거니까 요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RI와 요게 쭉 결합되어 있는 W1, R1 플러스 W2, R2 이렇게 된 것들을 모아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된 거를. 그러면 요 RI와 이거의 공분산은 요렇게 공분산은 요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하듯이 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건 RI와 R1 두 번째 건 RI와 R2 RI는 고정이고 뒤에 거가 1, 2, 3, 4 바뀌는 공분산이 생기고 앞에 가중치 요 상수값이 곱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런데 공분산의 행여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 걸 보면은 요 형태가 지금 코베리언스 RI, RJ가 이렇게까지 뭐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데 시그마 IJ거든요. 네, 요게 요 뒤에 코베리언스 부분이 요 부분이 요거거든요. 따라서 요 시그마 붙어 있는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것만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요 형태가 됐으니까 우리가 시그마 IM으로 구한 게 우리가 지금 그 요 행을 따로 떼내서 정리한 개별 공분산들의 합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 페이지에서 여기서 끝났던 걸 I와 M의 공분산으로 써도 된다라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간단해요. 뭐 간단한데 이게 뭐 그냥 혹시 관심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해둡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니까 꼭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진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공문산의 선형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거를 한번 실습해보는 의미에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 파트 강의가 이제 일반적인 주식에 대한 얘기랑 또 주식 시장 그리고 주식 가격의 원천이 뭐냐 하는 파트에 이어서 가격 결정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사실 핵심이니까. 뒷부분은 페이지가 좀 많긴 하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설명은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거에 요렇게 되고 요게 요렇게 된다라는 약간 외울 필요 없는 공식의 도출 논리를 단계 설명하는 게 있어가지고 포트폴리오 이론 챕터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거기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짧을 수 있다. 그래서 강의 자료 길이만 보고 너무 겁먹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후반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동영상이었고요. 후반 파트에 CAPM과 APT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